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25일 요번에 치러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기출예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거의 다 합격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급 강의 진행하는데 한번 보니까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합격을 이뤄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능검은 여러분들 자격시험이에요. 그죠? 뭐 학문을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고로 한국사적인 능력 중에서도 특정 주제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회차별로 물으실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바로 뭐다? 기출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이런 해설 강의를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다음 회차 때도 비슷한 주제에 비슷한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좀 강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쉽다 어렵다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건 70점을 넘어버리면 3급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점을 넘는 공부할 때는 항상 강조하지만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은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해설 강의 때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쏘면서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냥 칠판의 판서를 통해서 제가 답과 함께 포인트를 좀 언급을 하는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험을 앞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 이제 내년에 이제 26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는데 전형적인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유물 주고 어느 시대인지 파악해서 동시대의 답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암사동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서울의 암사동 그러면 신석기 유적지라고 딱 알아요. 오케이? 자, 모르는 분들도 알게 됩니다. 공부 조금만 하시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토기를 줬죠? 오케이. 빗사무늬 토기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빗사무늬 토기를 주는 순간 이 문제는 나한테 신석기를 묻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답은 1번에 바로 나와 있죠. 갈판과 갈돌로 곡식을 갈았다. 돌도 갈았었고 이런 식으로 갈돌과 갈판이 존재했던 시대가 신석기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에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구석기 얘기죠. 3번 거푸집 청동골 나오면 우리 청동기 시대 이후로 봅니다. 됐죠? 정확하게 거푸집은 청동기 후기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4번 명도전 얘기 나오면 중국과의 교류 철기시대 무조건 탁 튀어나오시면 되겠고 5번 철제 농기구 얘기 나오면 무조건 또 철기시대 그래서 4번 5번이 철기시대가 되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찾을 수 있고 또 시험 보신 분들은 찾으셨을 것이고 앞으로 볼 분들도 자신 있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삼국시대든 고려든 조선이든 여러분들은 정치사를 배우실 때 중요한 왕들의 업적은 꼭 암기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암기가 되면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고구려 땡땡땡 왕의 체제정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고국원왕의 전사 이후 국가 위기 나왔는데 고구려가 고국원왕일 때 이제 백제가 근초광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고구려가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그 위기를 극복했던 왕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바로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그리고 결정적 힌트가 바로 불교 수용과 태학 설립 그리고 하나가 빠져있는 게 뭐냐면 율령반포 이렇게 나오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어디에 있다? 3번에 정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1번 낭랑을 축출한 왕은 미천왕이에요. 자, 1번은 미천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집을 편찬했다. 요건 이제 우리 영양왕 때 영양왕. 우리 고구려 영양왕 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4번에 평양촌동의 427년 누구죠? 바로 장수왕.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영락이라는 연호 쓴 왕은 누구다? 오케이. 바로 우리 고구려 영토에 엄청난 영토를 늘리셨던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파악하시는 건 답만 찾고 끝내시지 말고요. 나머지 선택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누구 왕 때 업적인지가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시고 싶거나 합격을 하시고 싶으면
주요 왕의 업적들은 어떻게 해요? 주요 왕의 업적은 깔끔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3번.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이 장소 찾는 거 있죠. 장소. 위치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요 스타일의 문제가 몇 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잡아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을 때 남한산성의 위치가 어딘가. 이게 바로 앞 회차에서 나왔습니다. 오케이? 어디? 바로 성남시에 있죠.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 이라고 나왔습니다. 장소 얘기죠. 선사시대 반구대 암각화 울주 울산 옆에 통일신라국제무역항 결정 다 떴네요. 아하. 통일신라국제무역항은 울산항,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은 병남도 이런 식으로 탁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고려 무신직관계 효심의 농민봉기. 자, 전부 다 어디를 얘기한다? 아, 울산을 얘기하는구나. 울산. 우리나라의 또 남동이 매공업적으로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에 울산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정 지역의 위치 파악하는 문제도 낼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3번 문제를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뭐 될 수 있는, 빈출될 수 있는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게요. 아마 이 강의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메가북스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거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칠판에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헛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합격을 하셔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걸맞게 앞으로의 방향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방향은 딴 거 없어요. 장소가 강조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 유난히 지도와 함께 그 위치적인 포인트를 잡아두시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답은 5번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철기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풍속이 있었던 나라. 자, 두 번째 줄 영고 딱 쳐다보는 순간 아, 부여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여러 나라들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고, 동맹, 무천 이런 걸로 나라 구별한 다음에 또 풍속 갖고 나라 구분시킨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네 나라와 관계된 사실들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택지를 가만히 보아하니까 4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4번에 사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여기 때문에 요거밖에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고 넘어가면 아주 성의 없죠. 1번. 상좌평등의 16관능을 뒀던 나라 백제. 어느 왕? 고이왕 때. 2번. 천군이 관장하는 소도가 있었던 나라 삼한입니다. 3번.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자, 신지읍차 삼한. 읍군 삼로 동해옥저. 구별하셔야 되고요. 5번. 귀족들이 화백회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던 나라 신라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4번 확인해 주시고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의 문화권 해가지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 쭉 나왔는데, 자, 빨리 가겠습니다. 디파영동검 탁자식고인돌 혹은 여기에 니송리식 토기까지 나오면 이 나라는 어디가 된다? 오케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여러분들이 아는가? 이거 묻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왔습니다. 1번. 옥저와 동해를 정복했다. 특히 옥저 정복 고구려 태조왕 때 업적이거든요. 바로 1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답이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2번 한해 침략으로 멸망했다. 이때 언제? 위만조선일 때에. 3번 청동기 바탕으로 건국될 때. 오케이. 고조선 초창기 건국될 때. 8조법. 고조선의 생활 모습 보여주는 법. 5번 한과 진국 사이에 죄송합니다.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었다. 위만조선 얘기죠. 오케이. 고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6번 문제. 자,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거. 땡땡 문화유산 특별전.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지린성. 지금 중국 길림성 동무산에 세운 나라 어디예요? 딱 읽자마자 아, 대조영이면 발해 이렇게 갑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던 이 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직접 만나보세요. 자, 발해 대조영이 건국했고 해동성국이란 칭호받았던 왕은 누구 때? 선왕 때입니다. 자, 그러면 발해니까 1번 백제 칠지도, 2번 이불병자상 나왔죠? 답 2번이에요. 이불병자상. 그래서 발해 문화유산 주로 물으면요.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특징이라든지 이불병자상이라든지 돌사자상이라든지 발의 석등 이런 거 여러분들 주로 물어봅니다. 사진 자료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 기본적인 공부하실 때 사진 자료들 잘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좀 부탁드리고요. 3번 신라 금관, 경주박물관 한번 볼 수 있고요. 흔하게. 4번 가야 수레톡이 되겠고요. 5번은 신라 천마도 되겠습니다. 천마총이라고 하는 돌무지 덧넓은 섬에서 발견됐던 이런 이 말 배 가리개로 썼던 그림이었다. 벽화 절대 아니다.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신 분들 꼭 듣게 될 것이고 또 공부했던 분들도 듣게 될 것입니다. 들었을 그런 내용들이 되겠다. 아시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 없죠. 밑줄죽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이때부터 지배자 칭호가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어. 마립간으로 바뀌었어. 이사금까지 박씨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 계승을 하다가 마립간으로 바뀐 게 바로 뇌물마립간 때부터입니다. 뇌물마립간. 각종 교과서나 기본서들 보면 뇌물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맞아요. 마립간.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말뚝. 자, 말뚝 딱 박으면 그 주변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쫙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뚝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마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맞아.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한 것도 이때부터지. 뇌물마립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울 때는요. 신라의 중앙집권 시작 얘기로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오케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 왜 백제 가야 연합군을 물리쳤다라는 얘기가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1번. 백제와 혼인동맹을 맺었던 사람은 소지마립간입니다. 소지마립간. 백제와 신라의 결혼동맹 493년이에요. 참고로. 3번. 대가야 복속하여 영토 확대했다. 당항성통에 중국과 직접 교류했던 왕. 바로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고요. 5번. 2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했던 왕은 법흥왕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몇 번하고 몇 번이 똑같은 문제. 2번은 고구려 왕들의 업적 주요 왕들, 7번은 신라 주요 왕들의 업적 아닙니까? 고로 이 2번과 7번 어때? 뭐가 유사한 문제다? 스타일적으로 유사한 문제다. 고로 주요 왕들의 업적을 파악하는 공부가 여러분들에겐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출제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뜯으면서 푸셔야 됩니다. 뭐 하면서? 뜯으면서. 뜯으란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다? 오케이. 분석을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정월대보름에 대한 얘기죠. 그냥 5번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세시풍속 문제 꼭 하나는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앞에 찾으려도 마찬가지였다. 정월대보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정책으로 오른 거 역사신문에서 통일로 바빠진 신라. 삼국은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통일 후 신라는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지방 주요지역에 오소경을 두었다. 자, 구주하고 오소경이 딱 나오는 순간 통일 신라 또 신라 중대 때 누구? 신문왕 이렇게 딱 여러분들 튀어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옛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에게도 관등을 주는 등 골품제도로 편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삼국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바꿔 돌려보니까 신문왕의 업적을 묻는구나 라는 문제거든요. 1번 구서당을 설치했다. 예, 정답은 1번이에요. 바로 이 구서당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통일신라 중앙군으로서 중앙군대 이 구서당이 딱 뜨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민족융합의 성격. 옛 고구려인, 옛 백제인, 옛 말갈인까지 통합했던 민족융합의 성격이고 이 민족융합의 성격을 보였던 구서당이 언제? 오케이. 신라 신문왕 때 형성이 됐다. 동시대에 여러분들 같은 왕 때 업적이다라는 걸 파악하면 이 문제 정답을 내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죠. 2번.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입니다. 아, 을파소라는 관리 등용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거고요. 3번. 기인제도. 지방의 유력 세력의 자식을 인질로 잡아뒀던 제도.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의 업적.
4번 병부와 상대 등 설치한 건 아까 봤던 요 법흥항의 업적 2차돈 순교리나 불교공인과 바로 4번에 병부와 상대 등. 병부 요즘 말하면 국방부 개념이거든요. 군사 업무. 자, 법흥항이고요. 5번 지방이 20이 남로 설치한 항은 백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사마왕이라고도 하고요. 됐죠? 주요 왕들이 없죠. 그러면 이 2번, 7번, 9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연습 많이 해야 될 건 요 스타일이죠. 왜요? 국가 하나씩만 물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 동시에 물어봤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가 좋은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라. 라는 게 이런 강의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10번 가겠습니다. 자, 인물 물어보는 문제 나왔는데, 자, 이전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해설 강의할 때 인물은요, 업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고 옛날 분들이라면 업적이 갑자기 뭔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적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암기력을 높이는 작업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결국 시험이라는 건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암기력이라는 건 나의 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기억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잡아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좀 의지와 의욕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나왔어요. 당나라 무령군 소장으로 활동했다. 누구지? 아, 결정적 힌트는 나와요. 청해진 나왔으면 끝났죠. 누굽니까? 장보고. 누구? 장보고. 아, 이 문제 인물은 우리한테 장보고, 신라 하대 때 인물이었던 장보고를 묻는구나. 그리고 왕위쟁탈전에 가다마요. 신무왕을 추대했다. 신라 하대 때 왕위쟁탈전에 장보고 참여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하였던 염장한테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자기 땅이란다. 딸을 또 왕비로 삼으려고 했다. 그럼 권력쟁탈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장보고였죠. 자, 1번. 우상국을 정복했다. 신라 장군 이사부. 들어보셨죠? 독도누리 땅 노래. 그 이사부가 했던 역할. 바로 지증왕 때입니다. 6세기 시작할 때. 틀렸고요. 후백제에 건국한 사람은 견훤이라고 하죠. 3번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한 스님은 해초 스님. 4번 살수대첩 을지문덕 얘기거든요. 답은 5번에 삼둥지마의 법화원이라는 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장보고의 업적, 청해진과 함께 법화원 요 두 가지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주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의 정답 5번 되겠고요. 11번 문제. 자, 10번하고 11번 문제는 동시대 사시대예요. 신라 하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부자. 뭐 판단 문제입니까? 예, 시기 판단 문제가 되겠죠. 주어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기를 정확하게 끌어내시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 나왔는데 힌트 잡을게요. 자, 쭉 보니까 합천의 인사 뭐 나왔는데 자, 진성요한과 채치원 나왔으면 끝났습니다. 바로 진성요한과 채치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쳐다봐도 특히 우리 기출예전 보셔야 되겠죠? 어떤 책을 쳐다봐도 기출예전을 쳐다봐도 이거는 신라 하대, 신라 말임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 즉 신라 하대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신라 하대가 아닌 거 골라주라는 얘기죠. 1번 지방의 호족성장. 예, 좋아요. 원종과 애노에난 진성요한 때입니다. 예, 육두품세력 골품제입한. 예, 반신라 세력화 된다고 합니다. 4번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유행했다. 예, 신라 하대 때. 5번 귀족들에게 지급하던 노급이 폐지되었다. 자, 5번 있죠? 이 5번이 신문왕 때 얘기예요. 신문왕은 통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거든요. 이때를 우리가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중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다.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시기 판단하는 건 한국사 시험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나왔는데 저분이 소선거사야. 소선거사? 누구지? 대승기신론서 끝났네요. 자, 바로 우리 신라 통일기 때 유명했던 스님 원효 대사님의 글이 되겠죠. 어려운 불교 공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나무아미타불만 누구나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어. 극락왕생이라고 그러죠. 원효 대사님의 불교 대중화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불교 대중화. 자, 어려운 경전은 주로 귀족들이 읽었는데 이제 연불만 하면 누구나 다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불교 대중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뭘 묻는 문제가 되겠다? 그렇죠. 바로 원효 대사님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라는 걸 묻는 거죠. 자, 똑같죠. 10번하고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인물은 뭐다? 업적이다. 인물은 뭐다? 업적이다. 1번 불국사 창건한 사람은 김대성이에요. 자, 김대성. 2번 화랑세기를 전설한 사람은 김대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런 게 은근히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헷갈려요. 3번 화쟁사상. 정답 3번이네요. 4번 풍수지리서를 도입했던 건 신라대 선종승려였던 도선스님. 5번 해동천태종을 개창한 사람은 고려 중반기 때 의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밖에 안 된다. 하나만 더 들어가면요. 원효대사님한테 의천 스님하고 고려시대 진울 스님이 영향을 받는다. 요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우리 한국 역사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명 스님들과 불교적인 업적들을 여러분들이 꼭 문화사 공부하실 때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꼭 좀 부탁드리고요. 1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정책으로 옳은 거. 자, 왕께서 후주 출신, 우리 역사에서 거의 최초의 기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기 났으면 끝났어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시행했다. 그럼 고려 광종이에요. 광종. 왕권가가 목적이겠지요. 왕께서 실시한 다른 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2번, 7번, 9번하고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고려 주영의 업적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때 누구? 왕권강화의 아이콘 광종. 이 왕의 시호의 빛광자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왕권강화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다? 고려 광종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볼게요. 정방을 도의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무신집권기 때 최우입니다. 최우. 그 다음 2번 12목 설치하고 지방간 파견했다. 이때 이제 최승로가 건의했던 왕이죠. 성종 때죠. 3번 전민변종동감 설치에 권문수적 견제했다. 우리 고려기 공민왕의 업적. 신돈 등용해가지고. 5번 시무 28조를 수행해 6.25를 국가통치이념으로 삼았던 거는 이것도 성종 때 이야기가 되니까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노비안건법 4번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잠깐 일로 와보세요. 자, 2번도 어떻습니까? 고구려 주요왕의 업적 묻고 있죠? 7번 신라 주요왕 업적 묻고 있죠? 9번 통일 신라 주요왕의 업적. 어차피 신라에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 13번 고려 주요왕의 업적 묻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사 공부하실 때 중요한 왕들의 업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는 포인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점수 확보가 활발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머리 아프지 않게 고를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외교담판의 결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거든요.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얘 고구려 땅 우리 소유인데 너희 나라가 이를 침범하고 있다. 또 우리가 국경을 맞으면서 송을 섬기는 이유 무엇인가라고 소손령, 바로 거란이에요. 거란. 자, 여기 이제 대응하는 게 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우리나라 인마 고구려 계승해가지고 고려야. 잘못 알고 있어. 그리고 원래 우리 땅이지 인마 그게 내놔. 그래가지고 서희가 외교담판 해가지고 뭐 했다? 강동육주 차지했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바로 거란의 소손령과 서희가 이제 외교담판 해가지고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바로 우리 고려 역사의 거란 1차 침입 때를 얘기하고 언제다? 성종 때다 라는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정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희 나오면 무조건 강동육주예요. 답 1번이에요. 2번 최윤덕을 보내고 압록강 지역 4군 설치한 세종대왕 때 여진족에 대한 강압책. 3번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장기 항전을 준비했다. 최씨부신 정권 몽고 쳐들어왔을 때. 4번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지방에 9개 성을 쌓았다. 동북구성 우리 윤관께서 여진족 정벌 했던 거 고려시대 때. 5번 장문유 나오면 무조건 발해 무왕입니다. 당나라 선제 공격했던 거. 그래서 지금 자료와 맞는 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란 1차 때 강동 육주 획득 요게 정답이 돼서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체킹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15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거. 이 문제도 정말 좋아요. 이거 제시문 갖고 이제 끌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데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원간섭기거든요. 원간섭기. 왜 이걸 원간섭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요. 고려의 중앙정치 시스템 기본적으로 당나라 영향받았던 이성육부였거든요. 그중에 이성이 일부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성이 일부가 됐다. 이거를 관제격하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을 낮췄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어디밖에 안 된다? 원간섭기밖에 안 된다. 라는 걸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됐죠? 가볼까요? 고려 때 왔던 원나라 사신 장수지가 어느 날 한희유라는 사람에게 성을 지금 무엇을 하고 고쳐 부르는가? 밑에 보니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죠. 이성이에요. 하고 묻자 첨의부라고 알려줬다. 일부가 된 거죠. 이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다? 이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여러분들 공부할수록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예측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준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키워드예요. 이성육부가 일부 됐다라는 거. 다시 추밀원에 고친 이름을 묻기에 모른다고 대답하던 장수지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재상 최고 국관리가 되었는가? 라고 핀잔을 주기에 전쟁에서 세운 공이라고 응수하니 장수지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비웃고 있네요. 원간석기 상당히 치욕의 역사라 그러죠. 자, 1번 묘총등이 서경천도 주장했다. 이거 고려 전기 중기 넘어갈 때라고 합니다. 무신정면 직전에. 2번 이건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 무신정권 때. 3번 다루가치라는 감찰광은 원간석기의 정답은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간석기. 4번 무신들이 교정도감 중심으로 권력 장악했다. 최씨 무신정권 때 얘기입니다. 왜? 교정도감이라는 기관 자체를 최충원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5번 거란의 치민분 물리치기에 대장경 지적했다. 선생님 이때인가요? 아니 이거 현종 때예요. 얘는 현종 때. 성종 다음 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간석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잘 하시려면 좀 꼼꼼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정확하게 학습하시고요. 특히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요? 정치사하고 문화사. 이거는 저는 매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요 두 부분만이라도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봐서는 바로 3급 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아시겠지? 용기 있게 가십시다. 자, 16번 문제. 밑줄근 정책으로 오른 거. 자, 요것도 좀 꼼꼼하게 필요한 건데. 관학, 국립교육기관 살리기 위해 나선 정부 나왔거든요. 관학 진흥 나무 이것도 무조건 고려 중기예요. 이 고려 중기 때 관학 진흥책으로 제일 유명했던 왕이 예종이라고 해요. 예종. 그렇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 준비생들이나 수능 준비생들이나 또 인강으로 하는 한능검이나 다 학생들한테 이 왕의 업적을 파악하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어차피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현대사도 나와요.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관학 진흥책 딱 나오자마자 대표임을 딱 튀어나오면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최근 들어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시비도가 융성했다. 최충의 문헌공도 이야기 나온 거 처음엔 문종 때예요. 근데 관학진흥책 가장 활발했던 건 예종 이렇게 봅니다. 사학, 지금 말하면 사립학교 개념이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거에 좋은 성적 거두자. 국자감, 고려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관학교육이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학진흥책을 추진했고 이 관학진흥책으로 제일 유명한 게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입니다. 열공하는 자 국가가 금전적 지원하겠다. 어디 있어요 이거? 2번에 있죠.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양현고, 장학재단.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자들에게 금전적 지원하겠다. 그 얘기예요. 얘가. 되겠습니까? 1번 중등교육기각 사부학당. 사부학당 조선시대 들어가야 됩니다. 고려랑 관계없고요. 3번 초계문 신제 정조의 업적. 신진관리 왕이 직접 교육하는 것. 4번 지방의 경당 세워 청소년에게 한학과 무예 가르친다는 고구려예요. 틀렸고요. 5번 유학 실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독서상품과 통일신라 원성학 때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뭐 꼼꼼하게 이거하고 이거 꼼꼼하게 해달라 그랬죠. 얘는 문화사에서 나올 수 있고 정치사에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사, 문화사, 혼합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정치사와 문화사 부분을 좀 내가 꼼꼼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도자기 문제 나왔죠? 이런 거 유난히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도자기는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청자하고 조선시대 백자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순청자 그래요. 아무 모양이 없는. 그러다가 상감기법으로 상감청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초에 뭐가 나오냐? 바로 분청사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전기 백자 갔다가 조선 후기 때는 청화백자라고 가요. 자, 가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이 자개는 흙을 빚어 모양을 만든 뒤 그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다른 색의 흙으로 정교하게 메워 초벌구이를 한 뒤 유약을 발라 높은 온도에서 재벌구이에다 또 구웠다. 이렇게 하면 자기 표면의 문양이 선명하게 돋보이게 된다. 이 같은 제작 비법은 자 밑줄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중엽까지. 그럼 얘는 딴 거 없어요. 상감청자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고려시대 은입사를 비롯한 이런 상감기법, 문의 내는 거, 그리고 얘가 원간석기를 거치면서 좀 쇠퇴했다라는 얘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감청자 골라라. 그럼 대표적인 게 1번이에요. 1번. 2번이 백자고요. 3번이 청화백자고요. 4번이 순청자, 5번이 분청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감청자 이전에 순청자, 이 이후에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까지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능검에서 빠른 속도로 고득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먼저 공부하셔도 좋다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사하고 경제사 이제 붙여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하시고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촬영을요 25개 25개 2개 나눠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업로드 되는 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은 우리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메가북스에서.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단순 사건 아닌가. 위화도 해군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화도 해군은 1388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쌍성총관부 회복에서부터 한양천도, 조선공국하고 한양천도 사이기 때문에 답은 예일 수밖에 없다. 단순 암기력. 이런 건 쉬워요. 이런 건 연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9번 문제. 다음 수행평가 과제에 대한 보고 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 문제도 아까 우리가 풀었던 시기 판단이에요. 자, 뭘 판단해야 되는가 봐보세요. 한국사 수행평가 보고서 안내 나왔죠. 조선 초기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고서 제목 농사직설 A4 용지 3장에는 2014년 나왔는데, 자,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무슨 언제? 조선 초기, 정확하게 조선 전기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농사직설이면 세종대왕 때거든요. 그럼 취국이, 자경루, 혼의, 간의, 칠정산 다 세종대왕 때 관련 있는 문화적인 업적이에요. 근데 4번에 거준기 나왔죠. 거준기 하면 정약용이 나와야 되고 조선 후기 정조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시기 판단해 보니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의 발전을 알고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문화사 파트에서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기 판단할 땐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덕목을 내세운 향천 조직. 자, 예속상교, 과실상교, 덕업상권, 한난상교. 자, 바로 향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시대 향천자치규약으로 사림의 세력 기반 중에 하나. 그리고 각 지역에 유교윤리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가 성격이기 때문에 답 1번이에요. 2번. 선현. 먼저 가신 유명한 학자들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다. 어디예요? 서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배울 때 바로 뭘 배우는 거죠? 요거 두 개가 바로 누구의 세력 기반이다? 살인파의 세력 기반이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장악했던 사람 수령이에요. 수령. 조선시대. 4번. 민생안정을 위해 충선대원 때 철폐된 거 서원이고요. 5번. 불교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로 매향이 고려시대 때 향도 얘기하는 거예요. 향도. 향도. 불교 행사하는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나무를 묻는 행위, 그걸 향도, 내향 활동하는 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21번 문제. 교사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거. 김종직 조이지문 빌미로 훈구슬에게 살인파 공격한 건 사화라고 하고요. 김종직의 조이지문, 우리가 사화가 4개가 걸려요.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4개가 걸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김종직 관련 있고 조광조 관련 있고. 근데 김종직 조이제문 나왔으니까 부관참시니까 관에 계신 분을 또 꺼내가지고 좀 몹쓸 짓을 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호사화에 대한 언급이다라는 거죠. 이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빌미로 훈구가 살인공격한 사건 무호사화이기 때문에 답은 3번 1498년 무호갑자 기묘을사사화 중에 스타트였던 무호사. 2개 연산군 때, 중종 때, 명종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22번 문제 갈게요. 22번 문제. 자, 경제사 문제인데 가제도의 시행 결과로 옳은 거. 자, 조선 초 과전법이 신진관리에게 지급할 토지 부족으로 세조 때 뭘로 바뀌냐? 직전법으로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습되는 토지가 있다 보니까 새롭게 관리가 되는 관리들에게 줄 지급할 땅이 부족하다. 이게 직전법이에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 그럼 반드시 답에는 현직 관리의 수조권, 조세를 수취할 권리,
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번에 정전이 지급됐다 나왔죠. 이거는 통일신라 성덕왕 때예요. 성덕왕 때. 그 다음 3번 품기에 따라 전지와 시지가 지급된 건 고려 전식과 이야기. 그 다음 4번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으로 토지가 세습된 건 요 앞에 있는 과전법 얘기예요. 이런 거 문제 풀면서 보셔도 돼요. 수조권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5번 민정문서 얘기 나오면 어디? 통일신라의 각 마을에서 작성했던 문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답은 2번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23번 문제 갑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인물에 대한 얘기죠. 아까 우리 풀었네요. 업적. 자, 그는 군주 스스로 인격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향 안동에 낙향한 이후 안동. 자, 첫 번째 힌트. 기대승과 4단 7정 논쟁. 두 번째 힌트. 그리고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에 영향 주신 분. 자, 안동이 고향이시고 안동 가면 도산서원 있죠? 이분을 기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대승하고 4단 7정 성리학적 논쟁을 했다는 얘기 나오고 이분의 성리학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무슨 뇌란 이후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자, 그럼 누가 되십니까? 우리 퇴계 이황님에 대한 업적이네요.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에 있다? 성학 10도 그림과 함께 성리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답은 4번 되겠고요. 1번 강화학파 이끌었던 사람은 정제두라고 합니다. 시언력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은 김육. 3번 지전설 주장했다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홍대용. 5번 화성건설을 권유한 사람 거준기로 유명했던 정약용. 그래서 인물은 여러분들이 뭐하는 센스가 필요하시다? 업적을 암기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걸 2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24번 갑니다. 자, 밑줄은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옳은 거.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 되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이니까. 그때 이제 이병헌이 대동법 위종을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반들의 반대 때문이죠. 저 지역의 특산물 걷는 방법을 토지 결수로 바꾸니까 지주들의 반대가 상당했다. 그 얘기예요. 이 법은 경기 강원 두도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충청도에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반대하지만 공납, 특산물 납부 폐단에 고통받는 백성들은 이 법의 시행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의 개편 대동법이고요. 김용 위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시연역 역법 도입도 주장했지만 이번 대동법 확대 실시도 주장했던 분이다 라는 걸 파악했을 때 1번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한다. 이거 호포제 얘기죠. 실제적인 시행은 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2번 사창을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이것도 흥선대원군 때 사창제. 자, 둘 다 누구 때? 흥선대원군이요. 3번 풍흉에 따라 조세액수에 차등을 두었다. 세종대왕 때부터 실시됐던 연분구등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농민의 군포 부담액이 1필로 줄어들었다. 바로 영조 때 균역법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대동법 이야기는 답은 5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특산물을 납부받지는 않지만 분명히 국가나 관청이나 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공인이란 상인을 고용해가지고 지방에서 대량으로 이제 사오게 했다. 그래서 공인의 등장은 곧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줬다. 요 라인이 핵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리고요. 자, 25번 문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 이들은 이현과 칠패, 동네 이름이에요. 난전을 벌이는 상인으로서 도고, 최경은, 이성로 등과 결탁하여 서울로 들어오는 어물을 모두 사들여 쌓아 두었다가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의 양은 시전에서 판매하는 어물의 10배 이를 정도다. 자, 난전 벌이는 상인으로 도고와 관계되어 있다. 독점족 도매상인 난전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에요. 뭔가 상품을 독점하는 상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인데, 자, 이것도 아까 뭐하고 똑같다? 19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시기 판단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조선 전기인데 후기가 답이고 이거는 조선 후기가 지문에 나온 건데 답이 조선 전기예요. 상평통부 유통 숙종 이후에 농법 개량 광작 성행했다. 이양법 때문에. 3번 송상 만상이 무역으로 부르축적했다. 거상들. 예, 좋아요. 4번 부역제 노동력을 부과하는 제도에 기반한 관영수공업이 성행했던 건 언제? 얘는 조선 전기 때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19번 문제하고 19번하고 25번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딱 반대되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하나는 전기를 주고 후기 거 답이 되고 하나는 후기를 주고 전기 게 답이 된다. 이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기본 공부가 좀 되신 다음에 조금 응용력 키우실 때 조선 전기와 조선 후반기를 어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약속드린 대로 25번까지 일단 여러분들과 분석을 했고요. 26번부터는 칠판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또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6번부터 또 여러분들과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26번 이제 조선 후반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풀고 있는데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랍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작품으로, 자, 김홍도 동그라미 칠까요? 김홍도 딱 뜨는 순간 조선 후기. 당시 널리 세워졌던 가의 모습을 그렸다. 이곳은 대략 8에서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천자문과 동몽선습,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김홍도의 서당도가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상당히 일반화되었던 서당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서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서민 교육기의 확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서민 의식의 성장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5번이 됐던 거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1번에 중앙에서 경학 박사를 파견했다. 여기서 박사는 요즘 말로 하면 교수님 개념이에요. 프로페서. 바로 지방에 경학 박사를 중앙에서 보내주었다. 바로 향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교. 지방에 졌던 학교.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거 이제 고종이 했던 거니까 고종왕께서 소학교하고 사범학교가 이때 만들어져. 소학교 치면 초등학교 개념이고 사범학교는 선생님들 양성하는 학교. 3번 부목 9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바로 향교가 되겠고요. 1번하고 3번이 향교입니다. 4번 교수와 훈도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교수는 선생님, 훈도는 이제 훈육관. 생활지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향교와 소학교, 사범학교에 대한 얘기니까 자, 답 하나 빼고는 교육입국조서와 관계된 게 요거 하나가 되겠고 나머지는 얘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암기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국사 잘하고 싶으시면요, 암기가 다다 이게 아니고요, 암기가 꼭 필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암기, 흐름 이해, 상황 파악, 시기 판단 여러 가지 능력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기력인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려고 그러면 분량에 치이셔가지고 못합니다. 절대. 아시겠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27번 문제. 자, 조선 후기 주요 왕의 업적 중에 잘 나오는 영조 그리고 정조인데 영조 이야기입니다. 자, 영조의 꿈, 영조 재위 시기, 강력한 안건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극에 나올 수 있는 장면은 영조 때 업적이 나와야죠. 1번 나선정벌 떠나는 병사는 효종 때예요. 2번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이 등용됐던 건 정조 때입니다. 3번 홍경래의 난이 1811년이거든요. 순조 때입니다. 4번 탕평비, 바로 영조가 되겠네요. 자, 탕평비, 탕평교서, 탕평파 이런 얘기 나오면 영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5번 장용영 설치를 논의하는 비변사 당상이라고 나왔는데 장용영, 규장각, 수원화성, 초계문 신제 이런 거 다 정조 때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왕들 중에서도 특히 누구? 영조왕의 업적과 정조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지의 능력, 요거는 영원한 출제 주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느라 이거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리고요. 28번 가겠습니다. 자, 연속되는 조선 후기 문제.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거. 이 작품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판소리 공연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판소리가 유행했던 시기. 자, 우리 조선시대 때 판소리가 유행했던 건 조선 후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거의 아이돌급의 인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 후기니까 1번 사설 시조, 형식이 구애받지 않는 시조. 예. 양반사의 풍자한 탈춤 유행. 요 좋습니다. 3번 동동 한림배옥 나왔죠. 자, 동동이나 한림배옥 같은 경우는 요 3번은 언제를 얘기한다? 얘는 고려 후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8번 문제도 3점이 붙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문제 3점이 붙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조선시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뭘 구분을 요구하고 있다? 오케이. 조선시대 문화하고 고려시대 문화를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만 알아도 안 되고 여기만 알아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통사적인 능력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고난도가 되는 겁니다. 시대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시대하고 엮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들은 3점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내가 약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앞전 회차들 문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대응책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한글 소설 홍길동전 춘향전 예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민중의 정서 생각과 감정이 반영된 민화. 집안을 꾸미면서 우리 서민 문화를 보여주는 거 민화 이야기도 조선 후반기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를 놓고 보시지 말고 조선 후기 문화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다가 고려시대를 보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왜? 조선시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시기와 중요한 주제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답 3번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 다음 절에 나타난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역, 몸에 부과하는 노동력의 유무와 공사천, 공노비, 산노비, 천자가 노비니까 막론하고 조련을 감당할 만자로 모아 대오를 편성한 거죠. 이 대오는 보통 군사 조직할 때 이 군대들 줄 설 때 대오 이렇게 얘기해요. 천인뿐만 아니라 양반, 유사, 성리학 공부한 학생들, 아전의 무리로서 토목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는 자까지 그 속에 섞여 있다. 자, 천민에서 양반, 유사, 선비 무리까지 선비와 관계된, 성리학과 관계된, 유학과 관계된 바로 이게 이 얘기예요. 양반에서 어디까지 편성이 되었다? 노비까지 편성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이 얘기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면 이 문제 답 쉽게 내는 거예요. 자, 양반에서 노비까지 군대로 대오라고 하는 군대 편성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소고군이 되겠고요. 이 소고군이 우리 역사에 나오는 타이밍은 임진왜란 중입니다. 훈련도감 설치와 함께 예비군 개념으로 조선전기의 잡색군이 소고군 됐던 타이밍, 조선전기에서 후기 넘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 소고군이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예비군의 개념이기 때문에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군인으로 동원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 조직도 여러분들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같은 경우는 제도만 딱 봐주시면 돼요. 근데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넘어갈 때는 중앙군, 지방군 좀 구분해가지고 봐줄 줄 아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릴게요. 자, 나머지 봐야죠. 1번. 포수, 사수, 살수, 외란, 휴전, 중 만들었던 훈련도감이에요. 써볼까요? 훈련도감. 2번. 군적이 올라 군인전이 지급됐던 나라는 고려입니다. 고려. 3번. 궁궐 수비와 수도 방어를 담당했다. 조선전기 때 중앙군 5위. 4번. 몽골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항쟁했던 팀들. 바로 고려시대 삼별초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인물이 저술한 책으로 오른 거. 자, 인물의 업적, 그 중에 서적. 조선 후기 학자로 자 후기 또 나왔네요. 고금의 필법, 옛날과 지금의 필법을 깊이 사람 글 쓰는 법을 연구하여 독특한 필체로 이름난 추사체 동안에 끝났네요. 자, 추사체가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분명히 키워딩 있다 없다? 있다. 자, 추사체 누구? 김정희 나와야 돼요. 세한도라는 그림과 함께 추사체라는 독특한 글씨체로 유명했던 분 바로 김정희. 이분이 또 학문적으로 유명했던 금석학이에요. 비석에 써있는 글자를 판독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금석학에 대한 걸로 이제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이제 찾은 거죠. 북한산 비석은. 그래서 이 금석학으로 유명한 책이 지금 여기서는 금석과안록이라고 하는 4번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다 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암기력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1점. 그러니까 보통 한능검 문제 보면 단순 암기력 문제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1점 붙어 있고 조금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앞뒤 시기막 시대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3점 딱지가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난이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대비를 해주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포인트 시기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요. 빨리 합격하고 싶을 때 제일 좋은 책이 기출예전이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중급은 자단기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고급은 요번에 메가 넥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메가 잉글리시 사이트에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취업 전문으로 이제 형성되는 사이트인데 요 강의 들으신 분들이 중급이면 글로 오시고 고급이면은 여기로 오시면 되겠다. 어쨌건 다 메가북스 기출 예전 책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기출 예전은 메가 CST라는 공무원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기출 예전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게 참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말 시험에 최적화된 책이에요. 네. 제가 중급 강의 찍으면서 와, 야, 이 책만 제대로 보면
한 방에. 거기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갖다 붙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으면 최고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암기력이에요. 자, 1번 택리지 이중환. 동사 강목은 이익의 제자였던 안정복. 반개수록은 우리 실학자 중에 유형원, 중농학파. 5번은 아방강을 꾸면 중농학파의 대표인물, 실학을 총정리했던, 집대성했던 정약용의 저서가 되겠습니다. 31번 가겠습니다. 31번.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 아이고 시기 판단 나왔습니다. 순조, 헌조, 철정 3대 60여 년간 무슨 정치기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도정치기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죠. 정조 사후 순조에서 철종까지 3대 60여 년간. 기억.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건 선조 때예요. 니은 관직을 사고 파는 일, 매간매직. 예, 좋아요. 니은. 디귿. 청에 대한 반감으로 북벌이 추진됐던 건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북벌은 효종 때하고 숙종 때 한번 나옵니다. 틀렸고요. 리을.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봉기. 바로 순조 때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 철종 때 대표적인 게 진주밀라를 시작으로 임술 농민봉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했을 때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거는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면 세도 정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고요. 32번. 자, 이제 근현대사 슬슬 들어갑니다. 인물 얘기 나왔네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박지원의 손자. 여기 결정적 힌트거든요. 항상 박지원의 손자 나오면 박규수 이렇게 나와요. 박규수. 통상개화론자. 문을 열으셔야 하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개화의 선구주자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건 개항. 문을 열어야 한다 주장했겠죠. 그럼 박지원의 손자. 청해 연행사 관리로 갔다 왔고 안핵사도 했고 평양감사로 제너럴 셔먼으로 박규수의 업적으로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박지원의 손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축하사절로 청방문중 양문동을 목격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개항을 더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어떤 근대화의 움직임을 나타냈던 무슨 개화론자라고 한다? 이런 분들. 박규수, 오경숙, 유홍기. 바로 개화의 선구. 통상개화론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통상이란 말 자체가 개항, 문을 열어서 외국과 교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북학의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누구? 박제가 유명한 저작이죠. 2번 독립신문 창간한 사람 서재필. 필립 제이슨 독립협회. 4번 황국중앙총상에는 여러분들 외국 상인의 침투에 대한 우리 상인들의 대응책이에요. 인물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5번 일본에서 조선 책략 갖고 들어온 건 2차 수신사 갔다 왔던 누구? 김홍집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지 읽으면서 누구의 업적인지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능검 중급을 깔끔하고 빨리 딸 수 있다는 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조드리고요. 인물은 업적입니다. 그리고 시기입니다. 33번 갑니다.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이라고 물었네요. 일본군의 운요 무력 도발자. 운요 사건 1875년. 운요 사건은 우리 교과서들에서 무슨 조약으로 이어진다? 오케이. 1876년 조일소 조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5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뭐죠? 사건은 인과관계라고 했을 때 원인,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오군영이 설치된 건 언제? 임진왜란 중이에요. 근데 오군영이 설치가 완료된 거는 숙종 때 가야 합니다. 됐죠? 조선 후기. 전혀 상관없죠. 시기하고 이 문제하고. 통신사가 파견된 거는 일본에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요청으로. 기의학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609년 기의학조 이후입니다. 시기 안 맞고요. 척하비는 신미학료 이후에. 4번 병인양료는 병인박희 이후다 라고 했을 때 이 1875년 운양호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연결되는 건 강화도 조약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땡때레 땡땡의 전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사건은 항상 우리한테 뭘 준다? 원인,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조금만 다른 표현으로 각색을 해보면 원인은 배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전개는 경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결과는 영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험 문제는 우리한테 뭘 묻고 있다? 오케이. 특정 사건인데 뭘 묻고 있다? 얘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얘만 줬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줬을 때 답을 내려면 전체 사건을 다 아우르고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니까. 자, 가볼게요. 선해청 습격, 대원군 재집권, 청군에게 끝났네. 경과과정상에 흥선대군이 재집권했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모군란밖에 없습니다. 네. 나중에 갑오 1차 개혁할 때도 나오는데 그때는 대원군이 이용당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구식군인들이 찾아가지고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인 개혁을 정치를 했던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한테 무슨 군란을 보여준다? 이모년 1885년도에 있었던 이모군란을 우리한테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급진기아파 주도로 전개됐다 갑신정변, 입헌군 주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 갑신정변. 그 답은 디귿, 청해 내정간섭 심화. 왜? 끝에 나왔잖아요. 청군의 개입으로 해결.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응 원인. 그래서 선해청 습격. 되겠습니까? 봐. 디귿이 예고요. 되겠습니까? 디귿이 예고요. 결과. 쏘리 죄송합니다. 리을이 얘가 됩니다. 그래서 리을, 니은,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디귿이 뭐가 된다? 요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하고 같이 이제 세트로 여러분들한테 잘 물어보는 주제가 갑신정변이에요. 1884년. 급진기아파의 움직임.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문제. 다음 주장에 따라 추진된 정책을 옳지 거 오늘날 이 땅에 와 있는 외국 군대의 군비, 군사비와 그 병기는 본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외국 군대, 군비와 병기를 본받아야 된다. 더욱이 그들의 공예 및 의학 기술과 상업의 핵심 이치를 취한다면 우리가 저들의 기술력을 배운다라면 국민들이 모두 충분히 그 제에 그들이 가진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에 종사할 수 있다. 뭐예요? 개화 정책에 대한 얘기죠. 저들 거 배워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들 걸 배워야 한다. 저들과 교류해야 된다. 얘네들 주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기기창, 무기 만드는 관청, 영선사 갔다 와서 청나라에 유경공은 근대적 최초의 공립학교 개념, 박문국 인쇄, 전한국 화폐 발행 관청입니다. 자, 5번 삼정이정청 나왔잖아요. 5번은 아까 우리가 어디서 풀었던 이 세도정치기 때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만든 거예요. 세 가지 세금제도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었는데 미봉책이라고 합니다. 수박 겉핥기 별로 효과 없었어요. 답은 5번. 삼정이정청하고 이때 당시 해결책으로 나왔던 게 암행어사 파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맞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장소 물어보는 문제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자, 가다 유적을 답사계획에 따라 옳게 나열한 거 나왔는데, 자, 요게 요번에 한국사 고3 수능 문제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 유명한 사건들의 장소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다면 그 장소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사 출제 스타일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갈게요. 가다 유적을 답사 계획에 따라 옳게 나는 건 사건의 전개 순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는. 외세 침탈과 우리의 대응이 주제가 되겠고 장소가 서울의 근대 유적이고 진행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게 시해당했다. 무슨 사변이에요? 을미사변. 1895년이에요. 경복궁 내 건천궁에서. 그 다음 고종이 임시로 거처로 옮겼다. 그 러시아 공사가 아니라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관파천. 이게 1896년 2월 달이에요. 그 다음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곳 환구단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대한제국 성립이죠. 아관파천에서 경운궁으로 컴백하고 난 다음이다. 아이고야 순서대로네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가나 다 순서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3점이 붙어있지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왜? 사건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연도와 함께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하나의 한국사 출제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37번.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1점짜리 단순 암기력이에요. 자, 요 문제의 포인트는 스크랜튼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화학당이에요. 예. 됐습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배제, 원산학사, 동문학, 한성사 다 좋은데요. 스크랜튼 나왔고 고종이 이름을 지어줬다. 이름을 하사받았다. 1880년 아직 황제 아니죠? 이화학당밖에 없습니다. 됐죠? 동문학, 유경공원 이런 것들 원산학사 같은 라인에서 배워요.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 덕원 지역주민, 원산 지역주민들이 동문학, 유경공원, 배지학장도 선교사, 한성사범학교 교육입국조서에 따라서 만들었다. 선생님 양성학교. 이렇게 봤을 때 답은 4번. 단순 암기력 문제들이 몇 점? 1점짜리가 주로 붙어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둘 다 단순 암기력 문제. 특히 우리 한능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 검색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암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됐죠? 이런 것들 암기도 좋지만은 근데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런 문화유산들 최근에 남한산성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기록유산과 함께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종 때 지어진 궁궐로 임진왜란 이후 정궁의 역할을 했다. 왜 경복궁이 탔어요 불에. 궁궐혼인 금원의 주합로에는 정조가 선수 귀장 가겠다. 요게 결정타예요. 창덕궁 뒤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답은 5번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예, 정답은 5번.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 지금 서울 시내 궁궐도 쫙 나와 있는데 지금 제시된 자료와 관계되는 것 뭐다? 5번. 창덕궁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점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한다? 오케이. 정확한 학교의 명칭과 문화유산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 어차피 한능검 시험 자체가 한국인의 한국사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사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세시풍속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39번 갑니다. 자, 이제 일제시대 들어가는데요.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는 거 1908 동양척식 주식회사. 땅 빼가는 회사예요. 답은. 얘밖에 안 돼요. 총독부가 빼앗은 토지를 일본인에게 넘기는 역. 예. 척식이란 말 자체가 토지 약탈해서 일본이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1번. 경부선 철도부서 관계없고요. 한일의 국대는 이봉창의 폭탄 공격받았다. 이봉창은 여러분들 도쿄 가서 국왕 마차에다 던지잖아요.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의열단하고 관계 있습니다. 의열단. 나석주. 3번. 금융정확을 위해 화폐 정리 추진한 건 메가타. 1905년. 5번.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농촌진흥운동을 주도했다. 농촌진흥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1932년에서 40년이에요. 시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 1908년에 만들었다며요. 됐죠? 이래서 일제시대는 시기 구분과 중요한 연도를 파악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항상 한능검에 나오는 스타일이죠. 사진과 함께 유명 인물 묻는 문제. 다음 희곡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 자, 리슨의 관동도덕부 지방법원. 일본인 판사와 검사 앞에 주인공이 당당히 서 있다. 고압적인 태도로 주인공을 노려보며 피고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겠죠. 주인공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결의에 찬 표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대한제국 의용군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끝났네. 이토 히로부미 사살. 그럼 누구예요? 안중근밖에 안 되잖아요. 안중근 의사님. 답은. 결의에 찬 표정이 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나왔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는 전문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 시험제 나올 때마다 한번 흉내내 보는 건 참 재밌어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이다. 감히 이러면서 뭐 했겠죠. 상당히 끝까지 본인의 자존감과 민족의식을 놓지 않았던 우리 안중근 의사님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본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1번 강우규 대한노인당 소속으로 사이토 총독 암살 시도했던 분입니다. 사이토 총독하면 우리 일본 우리나라에서 아주 뻘짓했던 문화 통치기 때 총독이거든요. 그분 시도했던 분이고 김상옥 의열단 단원이죠. 종로경찰서 폭탄. 윤봉길 한일의 국단 소속으로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 5번 이회영님
상당한 부자였는데 신민회와 함께 독립운동기지에 전 재산을 털었던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니까 답은 다 멋진 분들인데 우리가 묻는 건 안중근 의사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가겠습니다. 똑같이 인물 문제예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네모가 이곳은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을사늑에게 체결해 한과의 의병을 일으켰다. 나이가 많으신데 을사의병을 낳았다가 끝났어요. 앤드 의병을 이끌고 싸우다 체포돼 일제 대마도 가서 순국하신 분 바로 누구? 최익현님이십니다. 흥선대원군 하야상소, 그 다음에 우리 위정척사 외양일체론, 그 다음에 을사늑에게 저항했던 을사의병 대마도 가서 돌아가신 분, 그의 제자 임병찬까지. 답은 3번이죠.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중에 3번에 외양일체론 나왔잖아요. 자, 1번 독립문 건립을 주도했다. 자, 우리 아까 풀었던 건데 32번에서 했던 분 서재필. 2번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논설을 지으신 분 장지연. 4번 재정 확보를 위해 당백전 발행을 주장했던 사람 흥선대원군. 이것 때문에 물가 올라와서 국민들이 어떤 상당한 비난과 어떤 고통을 겪게 했던 분. 5번 친일파 처단을 위해 오저감살단 나철과 오기호 되겠습니다. 자, 최익현님과 관계된 건 3번입니다. 됐죠? 자, 이름 한번, 성함 한번 써드리면 1번이 누구? 서재필이고요. 필립 제이슨. 2번 장지연. 시일야 방송되고. 3번 정답이고요. 4번 당백정발에는 이하응,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그 다음 친일파 처단을 위해 오저감살단 조직한 사람은 나철과 오기호. 이렇게 가고요. 특히 이분, 이 나철님은 뭘로도 또 유명하신 분이다? 오케이. 대종교라는 종교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다. 라는 거 꼭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42번 가볼까요? 자, 42번 보시면요. 다음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탑골공원 나왔고요. 1919년 3.1운동 3월 1일 나왔으면 끝났죠. 3.1운동이죠.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 지금 저 종로에 있는 파고다공원에 모여들었다. 민족 대표들 태화관에서 선언하고 잡혀가셨고, 우주한차 한 학생이 앞으로 뛰어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전민족이 하나 되어 일어난 항일운동의 불씨가 당겨졌다. 1919년입니다. 시기를 알고 있는지예요. 기억, 치안유지법 1925년이죠. 안 맞네요. 니은 신치호가 조선혁명선언 발표한 거는 1923년이에요. 의열단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자, 기억하고 니은은 1919년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골라야 되니까 기억 니은이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디귿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 3.1운동의 배경, 리을 민족자결주의도 배경.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디귿과 리을이 우리한테 정답이 되면서 바로 이 3.1운동의 배경이라고 해요. 배경.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잊지 마시고요. 43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결과, 자, 첫 번째 건 끝나요.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이 허가받아라. 회사령 얘기거든요. 회사령이 허가제였기 때문에 얘는 1910년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농강회사 보안회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1904. 2번 물산양료운동 3번 산미정식계획 1920년대. 4번 조선인의 기업활동이 억제되었다. 회사령을 허가제로 한 목적. 5번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던 건 다음 법령이 아니라 시기는 같지만 법령이 맞지 않습니다. 5번은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이 있다 라는 걸 잡았을 때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근현대사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다음 공모전 작품에 들어갈 자료로 옳은 거, 독립운동 UCC 공모전 20년대 해외무장투쟁. 자, 봉오동 1920년, 청산이 1920년. 답은 기억 디귿. 니은에 쌍성보, 한국 독립군과 중국 의용군 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충칭의 임시정부, 충칭에 정착한 게 언제죠? 1940년. 그러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디귿은 언제가 된다? 1930년대 전반기 이렇게 보고요. 리을은 언제? 충칭에 정착한 게 1940년이니까 1940년 이후. 이렇게 봐야 되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되겠습니까? 시기 판단입니다. 중요한 사건의 연도를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번 갑니다. 단순 암기력 문제예요.
이 건축물은 순교자 김범우 집터에 세워졌다. 김범우 집은 이승훈 정약전의 삼형제. 정약전 삼형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이에요. 초기 신앙 공동체 형성했다. 천주교.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대표 건축물 프랑스 신부 코스트가 설계와 공사 감독을 맡아 1898 끝났어요. 우리나라 천주교의 성지 명동에 있는 성당. 무슨 성당? 명동성당.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성지. 성스러운 거 답은. 명동성당이 1898년인 거 꼭 암기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도 되게 중요해요. 전동성당, 정동교회, 성공회 서울성당, 천도교, 중앙대교당 다 관계없죠. 참고로 천도교가 뭐가 바뀐 것? 동학이 이름이 바뀐 거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다시 울린 대한독립만세 하면서 다시 울렸다니까 어때요? 아,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 무엇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사 교재들이나 교과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3.1운동 이후에 이제 규모가 좀 큰 건 두 개 보거든요. 1926년에 60만세 운동 하나 보고요. 19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봅니다. 광주 학생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울린 대한독립 만세 이거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건 예외 없어요. 거의. 될까요? 가볼게요. 마지막 황제 순종의 인산이라 순종의 장례식이 나왔구나. 예요 그러면. 아, 이 문제는 우리한테 60만세 운동을 묻는다. 끝났습니다. 1번. 신민의 조직적 지원받았다. 예. 민족 유일당 운동이 계기 되었다. 예. 요 사이에 1927년에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은. 됐습니까? 3번. 대한매일 신부 후원으로 전개되었다. 대한매일 신부는 1910년 이후로는 친일 기간지가 돼요. 일본 애들. 그러니까 3번은 국채보상운동밖에 안 됩니다. 1907년. 4번. 광주에서 시작된 전국을 확산된 건 얘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얘가 되고요. 5번. 선교사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는 얘예요. 3.1운동. 됐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강조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47번 문제.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되는 거. 신간의 자매단체 기간지 근우 어디입니까? 근우회에 나와야 합니다. 자매단체였던 여성단체 여성민족유일당운동단체. 그러니까 신간회와 연결돼 있다. 자매단체. 답은 2번. 1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 1907년에서 11년까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대성학교 울산학교 신민회. 분화로드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거는 한글 단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학회 이런 데가 아주 유명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간의 자매단체는 근회밖에 없다라는 거 잡았을 때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8번 문제 나왔는데 농지개혁법 나왔죠? 그럼 이승만 정부 초기예요. 6.25전쟁 직전에 이제 실시가 돼가지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으로 농지개혁 실시했다라는 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정부가 주도했고요. 재헌국회에서 이제 재헌 헌법 만든 다음에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관계없고요. 근면저자협동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이고요. 유상매입 유상분배 오케이. 농지개혁법은 딴 거 없고요. 방식이 제일 잘 나와요. 답은 3번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고 4번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을 동시에 진행한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 광무개혁. 5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서 66년까지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게 1948년도 8월 15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6.25전쟁 직전 사이를 여러분들이 보고 6.25로 중단했다 그 이후에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948년 이후로 봐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도 7월 4일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의 통일 노력이면 누구 정부를 얘기한다? 오케이. 박정희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선택지에서 박정희 정부를 언급할 수 있는 거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남북조절위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암기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통일정책은 7.4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요 세 가지를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강조 드릴게요. 자, 1번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이게 6.15 공동선언 2000년. 2번 정답 3번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4번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시행 2000년, 금강산 용로관광 사업 개시 2003년. 그래서 1번, 4번, 5번 다 2000년 이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통일 정책도 여러분들 시기 구분하셔가지고 암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50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 연표에서 골라라. OECD 가입했다 그러면 YS 정부거든요. 김영삼 정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가 된다? 서울올림픽 개최, 그 다음 IMF 구제금융 요청. 요 사이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답은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일협정 비준 수출 100억 달러,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77에서 88년 사이는 누가 나오죠? 79년도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부, 그 다음 노태우 정부 연결되다가 다이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 그 다음 구제금융 요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05, 라마 넘어갈 때 이제 노무현, 이명박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들이 넘어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암기력이에요. 현대사 이런 거. 한능 가면서 현대사 문제는 몇 개 안 나옵니다. 기껏 해봐 한 3문제? 지금도 여기 3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수 따시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빨리 따셔야 됩니까? 그러면 전근대사 부분에 대한 정치사, 문화사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에 또 정치사 흐름, 사건 흐름들 주로 나오는 게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70점 넘을 수 있는데, 아니면 정말 100점을 노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제가 언급한 대로 다 준비해 주시면은 누구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능검에서 고득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중급하고 고급이 차이가 큰가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고급도 요즘은 어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중급을 획득하신 분들은 고급에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달려들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5회차 2014년도 마지막 한능검 시험이었던 25회차 한능검 중급 해설 강의와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과국수에서 해설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26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조금 덥더라도 옷 두툼하게 입으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시게 이번 겨울을 한번 잘 멋지게 한번 지내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